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가 11월 29일자 유튜브 측에서 이제 채널 운영 정지, 일주일간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을 이제 제기를 하였고요.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최종적인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제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 날 이제 아마 유튜브 이제 소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한 번 더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최근에도 뭐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데이빗 런시먼이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사람인데요. 원제는 How Democracy Ends,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나느냐라는 이제 그런 원 제목의 이제 번역 제목으로는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고요. 이제 이 원책은 이제 2018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이면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아주 뭐 미국에서 난리를 칠 시절인데요. 그래서 책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현상에 대한 이제 그 분석과 이제 저자의 어떤 견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는 뭐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거지만 도대체 그 디지털 기술 혁명이라는 것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자는 대의민주주의는 항상 감시하기 게임이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감시하고 국가는 국민이 자유를 남용하는지를 감시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항상 한 발 앞서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제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화가 나오니까 전화를 요청하고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발명되니까 텔레비전의 어떤 시청 행태들을 이제 분석하고 감시했었습니다.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로 생각이 되는데 디지털 혁명이 이제 이른바 발생하게 되고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이제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다. 뭐 정보는 돈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무제한 제한이 없다.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사적 성격이 보장된다. 뭐 이로써 이제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이런 낙관적인 견해가 이제 펼쳐졌지만 지금 아마 이런 낙관적인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인, 정치 권력이라 하겠죠. 정치 권력이 비밀을 지키려는 동기가 훨씬 강력했다. 그러니까 지식이 힘인 거는 맞는데 지식을 얻고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예나 뭐 디지털 혁명 시대 이전이나 이후에나 굉장히 고된 작업이고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랜 시간, 이 지식을 축적하고 숙성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국가라는 기재는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지만 개발적인 국민은 그렇지 않다. 또 국가는 많은 이제 예산 등을 동원해서 장비와 조직을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 국가와 개별 국민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압도적인 국가의 힘이 이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감시하는 이들에 대한 완벽한 감시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드루킹 현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큰 이슈였으며, 뭐 이제 쭉 이제 2022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뭐 테러리스트를 색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등등으로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개인들을 무제한 정말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84년으로 대표되는 뭐 조지 오웰식의 어떤 감시체제는 뭐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이제 국가 등을 포함한 이런 강력한 조직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등장했고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국민은 소극적이 아니어서 호기심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데가 관심을 이제 SNS를 포함한 이제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표출하게 되면 스스로 어떤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분석당하게 되고 분류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트위터 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이나 대상인 것처럼 가상에 이제 운영하는 계정, 이제 푸틴이 이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정치적인 논쟁을 아기다툼으로 바뀌어서 토론이 불가한 상태를 만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현재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아주 상당한 수준의 AI가 등장하겠지만 현재 혹은 이전 수준의 초기 AI도 어떤 뭐 인공지능을 아주 수준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환한 유권자인 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란만
피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어준 등이 받아서 공개 시장에 다시 증복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어준은 아예 스스로 이제 소란을 만들어서 또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이제 이런 좌빨 언론들이 좀 이를 증폭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많은 가짜 뉴스가 이제 특별한 의도나 음모와 별 상관이 없더라. 이제 감시하기가 아니라 이제 관심을 집중받기 위해서. 왜 관심을 집중받으려 하냐면 그게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스스로 뭐 음모 이런 스스로 어떤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가짜 뉴스도 만들어냈지만, 원래 김어준이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것은 그것으로 황당한 가짜 뉴스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관심은 그대로 돈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뭐 천하나 음모론 같은 것, 뭐 세월호 음모론 같은 거를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책과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많은 돈을 모금하고 뭐 자기 어떤 굿즈를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 본인이 이 페이스북의 기능이 이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에 스스로 놀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현재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작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를 페이스북 창업자, 페이스북 스스로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없다. 유튜브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결과적으로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제 모든 세상이 공존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상을 자유롭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로 실현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됐고, 뭐 최근에도 뭐 유튜버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이 이제 아주 대단한 유튜버가 되는 현상도 있고, 이런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택받아서 또 뭐 인싸가 되고 스타가 되는 현상들이 간혹 있었지만, 지금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유튜버를 포함한 이런 인터넷에서 유명 인사의 영향력이 훨씬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스타들이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이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제 뭐 광고밖에 없었는데, 광고에서 광고 수익을 받는 거였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해서 이제 하더라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쉽게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수익도 좀 얻는 경우가 막 비일비재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이런 기술의 발전이 과연 팍스 테크니카, 이제 그 아주 평화로운 유토피아적인 어떤 시대를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또한 뭐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뭐 총과 칼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흉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정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듯이 뭐 디지털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총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하는 사람의 의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무기.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면 이제 누구도 전쟁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지만, 뭐 1차 대전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오히려 정말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그 숨을 거두게 되는 끔찍한 참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끔찍한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른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게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요. 뭐 우리가 익히 다 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제출을 했고, 이제 법원에 이제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뭐 다른 내용들은 전혀 없고, 그 문제가 된 이제 7월 22일 날 이제 4부로 코로나 3대 명제라는 것에서 제목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자율 방역, 각자 도생, 정부가 필요 없다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제 그 대표가 평소에 늘 얘기하던 것이죠.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사망자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7월에도 그 한여름에도 위중증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신 얘기를 이제 자주 하셨죠. 두 번째 명제, 예방은 안 되더라도
백신이 위중증과 사망을 낮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때 실제 접종한 사람이 94%, 60대 이상 중에 94%인데 60세 이상 중에 죽은 사람 비율이 그 이상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신을 맞는다 그래서 뭐 위중증이나 사망자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부가요. 백신을 맞을 사람은 맞으라고 권유하는 거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요. 백신이 위중증이나 사망자를 현저하게 줄여준다는 뻥은 치지 말길 바래요. 뭐 이날 7월 22일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 특히 올해 7월 22일에는 지난 뭐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다 벌어져서 보도까지 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의료 시스템이 안 돼서 백신을 안 맞춘 나라에서 과연 백신을 거의 다 맞춘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냐.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어디에 뭐가 문제인 것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미래경영연구소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그 유튜브와 공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 해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 삼을 거냐고 공부를 했냐면 자,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하지 마세요. 의사와의 상담이나 병원 방문 등의 치료 대신 민간요법 기도나 의식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콘텐츠. 코로나19에 확실한 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뭐 이버맥틴 뭐 등을 사용을 권하는 콘텐츠.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을 막는 기타 콘텐츠라고 되어 있고 잘못된 예방 정보에서 코로나19를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버맥틴 등의 사용을 권하는 콘텐츠. 또 뭐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현지 보건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합의된 의견과 상반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장. 그래서 뭐 승인된 코로나 백신이 사망 등 다른 전염병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 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태아의 생체 시료 또는 동물 시정 등 백신 성분 목록에 없는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대상을 추적하거나 식별하는 물질 또는 기기가 포함된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몸에 자성이 생긴다는 주장.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백신을 접종받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주장. 특정 집단의 백신 임상 시험 참여 또는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한다는 주장. 미승인 또는 사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홍보하는 콘텐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이러한 문서의 판매를 제한하는 콘텐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한 것이 뭐 코로나19 발병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콘텐츠, 전염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특정 기후나 지역에서는 확산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뭐 특정 집단이 또는 개인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시킬 수 없다는 콘텐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존재 부인,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아프지 않았다는 주장,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과 비슷하게 더 낮다는 주장, 코로나19의 전염성이 뭐 더 비슷하다는 뭐 약하다는 주장, 코로나의 증상은 전혀 심하지 않다는 주장, 뭐 이런 등등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코로나19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했고 코로나19의 어떤 전염성, 그러니까 코로나19 증상의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였으니 이제 그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어떤 뭐 특효약이 있다는 등, 뭐 민간요법을 있다는 등, 병원의 의사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중증의 어떤 환자들을 제대로 잘 간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 역량을 확고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을 확충해야 된다. 의료 역량을 보존하고 확충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일관적으로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 뭐 유튜브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백신의 효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코로나 어떤 이 사태 해결에 효약이 있느냐? 그거는 대표가 명백히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고 상당히 소요되는 시간 속에서 이제 뭔가 대책이 나올 것이지 사태 발생 후에 뭐 1년, 2년 내에 이것이 특효약이 나올 수 없고 백신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신과 그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그 어떤 확실한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도대체 대표의 방송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유튜브의 코로나19 정책에 위반되었다고 유튜브는 판단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뒤늦게 4개월이나 훨씬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19 관련 방송을 이유로 채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주일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정책 위반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유튜브 AI 시스템이라는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정말 저질, AI라고 칭할 수 없는 저질 알고리즘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방해 행위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코로나19 이제 아마 백신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그 경고 조치의 이유로 내세울 것 같은데 뭐라고 떠드는지 흥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12월 19일 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문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